첫 번째는 기업 재무 읽기하고 경영 이슈 파악이어가지고 회사의 전반적인 레포트 같은 현황들을 갖다가 좀 짚어주고 가셔야 되겠죠. 예. 그게 첫 번째 화면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쪽이 원페이지고요. 요건 별개 화면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자료가 유용한 게 있어서 뭐 이거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나는 중소 대표님들한테 영원히 접근하기 좋은 툴은 자금이에요, 자금. 우리가 뭐 대기업 상장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나는 축을 거의 100인 미만으로 우리가 보통 놓고 활동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럼 100인 미만 시장에 가셔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금 얘기는 통해요. 회사가 잘 돼도 통하고요. 회사가 힘들어도 통하고요. 뭘 해도 통해요. 자금 쪽은 하여튼. 항상 관심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 기업 평가 등급, 와치 등급, 현금 흐름 등급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BB, BBB 여기는 와치에는 관찰, 현금 CF4 이렇게 넣었잖아요. 요게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등급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레포트를 가져가고 대표님한테 대표님 대출 자금 뭐 혹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툭 던졌을 때 대표님이 이 등급 안에 들어갔을 때만 자금 쪽을 풀으세요. A가 넘어가면 회사 등급에 A가 넘어갔다. 그 회사는 자금을 빌려줄 회사야. 빌려줄 회사. 자금 얘기하지 마. 빌려줄 회사야. 이쪽 B 이하, CCC 뭐 B 이런 B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자금이 우리 일반 수준에서는 자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금이 좀 역량이 되게 탁월하셔가지고 더 풀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저는 일반 보통 우리 보험 설계사 수준에서 봤을 때는 BB나 BBB 수준이 됐을 때 그 데이터 값을 갖고 우리가 자금을 갖다가 문의를 하든지 뭐 토스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좀 하셔라. 그래서 뭐 관심 있다면 대표님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만 받아와서 주변에 아는 이제 자금 쪽에 넘기시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프로세스가 생길 거예요. 아시고 밑에 있는 것도 관찰 이상이 돼야지만 1, 2금융권에서 뭐 자금을 좀 고려하는 수준. 그 다음에 CF4 열의 이상이 돼야지 자금을 고민할 거다 해서 요쪽에 보시면 우리 여기 AA 풀 뭐 이 CF1 이런 데이터 값이 나오니까 요거 갖고 이제 자금 쪽이나 관심 있느냐 여쭤볼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립일자에다가 별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설립일자는 우리가 타겟팅이 뭐죠? 설립일자 타겟팅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2001년까지는 3인 이상 96년도 이전까지는 뭐 7명 이상 해가지고 2001년 이전에는 3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이 생겼다고요. 설립이 가능했다. 2001년 이후에는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럼 레포트에서 숫자가 설립 연도가 19로 시작되면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레포트를 뽑아가지고 19가 찍혀 있으면 대표님 혹시 차명주식이나 명의신탁 있지 않느냐고 한번 던져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실 수 있는 거면 우리가 명의신탁 쪽 얘기를 끌고 갈 수가 있고 2000년 이후에 설립 사업자 등록증이라면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요게 포인트.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업종 같은 거 있고 저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체 보험 쪽이 좀 주력이 좀 돼 있어가지고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체 보험 하여튼 단체 보험으로 업체를 뚫고 CEO 플랜으로 크로징 하자가 이제 모토야. 그죠? 왜? CEO 플랜은 300, 500, 1000, 2000 막 이렇게 고액이잖아요. 아무리 플랜이 좋아도 고객들이 막 월 3, 500씩 막 내기는 쉽지 않단 말이지. 근데 단체 보험은 5만 원짜리 10명이면 50만 원, 뭐 30만 원, 100만 원 언더에서 막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툭 건드려서 관계를 맺고 진행을 한 이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체 보험 하니까 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단체보험 접근 합법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대표님 이것 때문에 단체보험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산재사고 리스크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무슨 뜻이냐면 산재사고로 1억 정도가 나오는 사고는 민사배상, 소송 걸리면 3억 정도 소송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1억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3억이라는 게 덜컥 소송이 들어오니까 내가 2억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2억을 준비를 하라는 게 단체보험의 가장 큰 모토예요. 기본 개념인 거예요. 이 검토 보고서에서 인원이 600명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좀 인원이 너무 크니까 이거 그냥 그 정보 때문에 나이스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좀 우리랑 현실감이 좀 없지만 일반 나이스 평가 정보가 아니고요. 나이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6명짜리. 6명짜리 나이스 기업이라고 친다면 6명짜리 나이스 기업이면 이 6명짜리 나이스 기업이 리스크가 얼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그 단체 보험에서 이렇게 리스크 계산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그 6명이 있는 직원이 만약에 평균 임금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300만 원이고 40살 정도의 친구가 산재 사고가 났어. 그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산재 리스크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이니까 일당 10만 원 잡고요. 유족보상금 1,300일을 주면 1억 3천이 나오고요. 장례비 120이면 1,200만 원에서 1,420만 원을 산재에서 나와요. 네, 이렇게 계산식이 있어요. 1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 소송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300만 원 받는 친구가 20년 동안 급여를 못 받죠. 300만 원이니까 연봉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20년이면 7억 2천만 원. 퇴직금 300만 원 곱하기 20년이면 6천만 원, 7억 8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그 소송 걸린 거를 현재 가치로 땡기고 뭐 생계비 공제를 하고 자기 과실 비율을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맺히면 한 40% 정도가 배상이 나와요. 예? 그러면 8억 정도의 40%면 38은 20이 3억 2천만 원. 위자료 한 7천 넣으면 3억 9천만 원. 이게 배상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1억 4천만 원이 산재에서 받았으니까 차액인 2억 5천만 원을 갖다가 회사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로직이 이해되세요? 이 검토 보고서를 보고 인원을 보고 이 인원에 대한 급여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지금 대표님이 이 직원 때문에 갖고 있는 리스크를 알 수가 있다고. 지금 대표님이 2억 5천 정도의 리스크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인당 6명밖에 안 되시니까 인당 5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준부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단체 보험 5만 원에 6명 30만 원 체결 들어가는 거예요. 보장이 2억 5천에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환급률은 대표님 한 50%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님 좀 원하시면 한 10만 원 내시면 환급률 한 70% 올릴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절은 나중에. 이 친구가 사고 났을 때 2억 5천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뭘로 감당할 거냐. 이걸 던지는 것도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체보험, CO 플랜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전 단체보험 자체도 CO 플랜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CO 플랜이 뭐예요? CEO를 위한 플랜이죠. CEO한테 손해보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게 CO 플랜이야. 직원들 때문에 대표님이 손해보는 것도 해결해 주는 게 CO 플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검토 보고서를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PT 하면서 짚는 순서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이 레포트를 보시면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시라는 뜻이에요. 예, 하셔서 지금 회사의 자금에 대한 부분, 설립이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업종에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제한 포인트가 3개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무겁게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요. 대표님 자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자금 얘기해드렸고, 혹시 주식 뭐 의도치 않게 딴 데 넘어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얘기도 해줬고, 직원들 사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당연히 뭐 나이는 우리가 알아야지 설계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금을 할 건지 종신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으시고 뭐 결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깊게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이게 다 세로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넘기시면 이게 다음 장 넘어오면 예, 대표의 인적 사항하고 주식하고 주주 현황 여기 누가 있다 뭐 대표 혼자 100%다 뭐 이런 주주 현황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경영진이 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세팅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요 주주 현황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왜 혼자 다 들고 계세요? 아니면 이 주식이 넘어간 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 호구 조사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서 호구 조사가 들어갈 때 앞단에서 회사의 개괄적인 정보를 보고 내가 대표님한테 이런 정보가 들어갈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의 주주 현황도 물어볼 만한 사람이야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앞단에서 신뢰가 안 쌓인 상태에서 내 회사의 주주를 네가 왜 알려고 그래? 이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주주 현황을 알려줘야 내가 해결하지 못한 솔루션도 좀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서 자금이라든지 단체 리스크라든지 다른 그 니즈 환기 섹션을 좀 뽑아내시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첫 장, 두 장에서 대표가 얘기를 듣고 끌려 들어오면 뒤에 40, 50페이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장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들어갈까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